과연 수사관 앞에서 내가 모든 진실을 다 밝혀야 하는 것인가?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앞서 한 진술들까지도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저는 대륜의 안형진 변호사이고요.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경찰이 전화로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지 그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OX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심각하게 타이핑을 치는 경우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중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O인가요? X인가요? 김 변호사님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수사관이 타이핑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피의자의 답변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해서 조서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는 침묵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감에 괜히 정적을 깨려고 중언부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 이외의 진술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는 물어본 것만 짧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술은 짧고 간결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혹시 경찰 조사에 동석했을 때 불필요한 진술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사례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당시에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마신 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문제된 그 술집에서 얼마나 마셨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 됐었는데 조사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가 정적을 참지 못하고 중언부언을 하다가 인근의 다른 술집에서 먼저 마셨던 술의 양까지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1차가 따로 있었네요? 라고 묻더니 그 이전에 마셨던 그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이후에 그 술집으로 차량으로 이동한 2건의 음주운전으로 검찰을 송치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은 본인의 실수를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경찰 조사 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물어본 것만 짧게 대답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 구체성, 진실성입니다. 우선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도 더 그렇다면 경험 많은 수사관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술들은 사전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성이죠. 진술이 구체적일 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당일에 너무 재밌게 노느라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사건 당일에 친구와 노래방에 있었는데 노래방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이죠. 과연 수사관 앞에서 내가 모든 진실을 다 밝혀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사관들은 거짓말하는 피의자들을 추궁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해내는 조사가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얄팍한 기술로 수사관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일시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수사관을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관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관은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해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실을 발견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매우 숙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경험 또한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면 바로 다양한 수사 기법이나 질문을 통해서
피의자의 거짓말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파헤치고 나면은 앞에 있는 진술들까지 모두 허위 진술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급조된 거짓말의 경우에는 앞뒤 진술이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짓말은 끝까지 수사관을 속이기가 매우 어렵죠. 가급적이면은 진실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피의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럼 다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수사관은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수사 기술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관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사를 위한 대응을 충실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는 조사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또는 내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날 다녀오고 나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수사 초반 대응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꿰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경우에 수사관의 강압적인 질문도 방지할 수 있고, 변호사 자신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더욱 치밀한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대리운 형사센터에는 증거조사팀이라고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또 계시고, 수사 대응팀이라고 해서 이러한 조사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전 OX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수사관의 조사가 끝난다면 빨리 조사실을 빠져나와 혹시 모를 추가 질문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조서를 열람해서 진술이 왜곡 없이 잘 기록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속기사처럼 피의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고 요약한 내용을 조서에 정리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수사관을 거치는 사이에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조서 열람 및 추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혀 수사관의 눈치를 보실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수사관의 질문 부분은 피의자가 수정할 수는 없죠. 다만 피의자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과 잘못 기재된 경우, 또 하나는 분명히 내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누락된 경우, 또는 내가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취지로 기재가 된 경우,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주의사항대로 조사를 다 받았는데 피의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참 억울할 것 같은데, 다행히 직접 조서를 열람하고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되겠네요. 참고로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피의자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진짜 마치고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또는 불송치로 종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두 결정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다 마치고 보니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송치가 된다면 이후 절차는 검찰의 수사를 거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법원의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수사 과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섣부른 판단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꼼꼼히 읽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김명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